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는 Q3의 베이시스, 매트릭스,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4라는 세 가지 함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Q3뿐만 아니라 양자정보 혹은 양자 컴퓨팅, 좀 더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이 매트릭스 형태로 써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벡터나 오퍼레이터를 그냥 어떤 기호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트릭스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매트릭스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expression 4라는 함수인데, 이 Q3에서 이 expression 4와 매트릭스의 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흔히 다루는 개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이트 벡터, 또 하나가 이 스테이트 벡터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흔히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항상 우리가 계산을 이 두 가지 개체를 다룰 때에는 그 벡터 해당되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이미 정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B1부터 Bn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죠. 항상 이렇게 이 B1부터 Bn의 이 베이시스의 조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이미 딱 고정되어 있다면, 중간에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스테이트 벡터의 정보는 다 이 계수 C1부터 C2, Cn까지 이 계수에 다 있죠. 물론 그리고 이렇게 디컴포즈를 했을 때 이 계수 CK는, K번째 계수 K는 이 psi라는 벡터와 그다음 베이시스 벡터의 스칼러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이 스테이트 벡터 정보는 그냥 이 숫자들만, 이 계수들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그냥 계수들만 뽑아서 칼럼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벡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자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매트릭스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또 베이시스를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래 베이시스들의 조합꼴로 이렇게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Q3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스테이트 벡터에 관한 것이고, 또 이 스테이트 벡터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퍼레이터도 그 벡터 공간에, 이 오퍼레이터가 작용하는 벡터 공간에 베이시스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으로, 브라켓의 조합으로 쓸 수가 있죠. 그때 여기 aij라고 하는 이 계수가 중요하죠. 물론 이 계수 aij 계수는 이 오퍼레이터의 양쪽에 베이시스 벡터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정보는 다 이 계수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수들만 따로 모아서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는 방법은 행렬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A의 정보는 다 이 계수에 있기 때문에 이 A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일목요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다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역시 그걸 지원하는 게 Q3에서는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예를 보게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큐빗 베이시스라 그러면 0, cat 0, cat 1이고, 그다음에 2큐빗이면 이 베이시스들의 조합, 그러니까 0, 0, 0, 1, 1, 0, 1, 1 이런 두 큐빗의 각각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의 텐서 프로덕트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미 한번 3편부터 7편까지 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개괄적으로 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시스는 이 큐빅 역시 큐빅들의 조합을 전체, 그러니까 퀀텀 리지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심볼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선택을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베이시스의 인풋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큐빅들을 다 하나씩 적어야 되겠죠. 지금 관심 있는 건 큐빅 1과 2입니다. 근데 큐빅 자체이기 때문에 끝에 마지막 인덱스는 반드시 이 달러 사인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시스 컨스트럭터를 할 때는 여기 큐빗에 뭐 오퍼레이터를 넣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원하는 것이 큐빗 자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상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달러 사인을 빼도 되겠죠. 그래서 달러 사인을 빼고 쓸 수도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 프리픽스 폼이랑 포스트픽스 폼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복습 삼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대괄호가 있는데 대괄호 시작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달러 사인을 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로지컬 폼으로 쓰면 편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포스트픽스 폼도 썼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이시스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나온 결과를 이 로지컬 폼으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몇 단계에 걸친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네, 우리가 큐빗을 설명을 할 때 했지만 이렇게 큐빗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쓰는 거 귀찮죠. 결국 달러는 다 모든 큐빗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S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쓰는 건 귀찮으니까 아예 S 안에 반복이 안 되는 인덱스만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베이시스 컨스트럭터 할 때는 문맥상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달러 사인도 빼도 생략해도 Q3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베이시스에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베이시스는 앞에서는 1, 2라고 그러니까 1이 먼저 오고 2가 나중에 왔는데 큐빗 1, 2는 순전히 그냥 임의적인 거죠. 그래서 순서를 내가 2를 먼저 두고 싶다. 그러면 베이시스를 이렇게 컨스트럭트 하면, 그러면 위에서 했던 걸 여기다 써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베이시스 컨스트럭트 할 때 우리가 앞에 먼저 적어준 것을 이렇게 00, 01, 10, 11 이 순서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1이 먼저 왔으니까 S1에 0, 그 다음에 S2에 0, S1에 0, 1,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이 S2를 먼저 적었어요. 그러니까 S2에 0, S1에 0, S2가 0, S1에 1, S2가 1, S1이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캣을 정리할 때는 또 효율 측면 때문에 이 순서는 한번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S1이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베이시스 안에서 엘리먼트를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준 순서에 준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큐빗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Q3는 다른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소닉 시스템 같은 지원을 해도 여기에도 이렇게 보손에 대해서도 보손과 혹은 스핀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정보 시스템은 퀀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보손도 다뤄야 되고 포미온도 다뤄야 되고 혹은 큐빅과 함께 다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컨스트럭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큐빗,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정해져 있고 그 레지스터 안에 큐빗들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이제 이 큐빗의 그 중에 두 개의 큐빗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예.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 하다마드 게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중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큐빗 1과 큐빗 2에 각각 적용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테이트 벡터가 생겼는데 이 스테이트 벡터를 칼럼 벡터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매트릭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이 아웃풋은 이렇게 효율 때문에 스파스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혹은 칼럼 벡터 형태로 보는 게 아마도 물리적으로 가장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괜히 그러니까 스페이스만 잡아먹으니까 그냥 상관하지 않고 숫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스파스 어레이를 그냥 해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멀이라고 써주면 그 스파스 어레이를 일반적인 어레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줬죠.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달러 사인을 생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또 프레픽스 폼을 써서 이렇게 S에 이렇게 대괄호를 썼는데 그 대괄호도 피해가면서 대괄호를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프레픽스 폼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매트릭스의 반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익스프레션 포인데 아까 이 벡터가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개수만 모았었던 것을 개수를 모아놓은 게 여기 칼이라는 칼럼 벡터죠.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이제 스파스 어레이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거를 다시 바꾸고 싶으면 expression 4를 하고 쓰임은 거의 같습니다.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큐빗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필요한 우리가 관심 있는 큐빗을 적어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적으면 되겠죠. 로지컬 폼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보기에 더 편하게 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원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달러 사인은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픽스 폼을 쓰면 이렇게 골뱅이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면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큐빗 두 개. 큐빗은 이론상 스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하이젠버그 모델에 해당되죠. 지금 여기서는 뭐 이 오퍼레이터들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의미는 관심은 없고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이스 어레이 되니까 한번 매트릭스 폼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매트릭스 형태로 된 것을 이렇게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죠? 아까 했던 것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돼 XX, YY, GG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GG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리 폼으로 한번 바꿔보면 GG X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니까 raising, lowering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가 달라 보이는데 그거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적인 것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raising, lowering 오퍼레이터를 쓰는 것이 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지만 원래 기본적인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바꾸고 싶으면 이 elaborate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한번 언젠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elaborate는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원래 폼이 나오고 파울리 폼으로 바꾸면 XX, YY, GG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와 익스프레션 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오퍼레이터 폼을 매트릭스로 바꾸고 매트릭스를 오퍼레이터로 바꾸고 혹은 벡터 폼을 칼럼 벡터 폼으로 바꾸고 칼럼 벡터 폼을 다시 벡터의 스테이트 익스프레션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로 바꿨을 때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추가로. 아마도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로 바꿨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아마 아이겐밸류 하는 걸 거예요. 예. 자, 아까 고려했던 해밀토니안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매트릭스로 바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아이겐밸류도 구하고 아이겐벡터도 구하고, 그렇죠? 지금 매트릭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다 이렇게 칼럼 벡터 폼으로, 칼럼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칼럼 벡터가 아이겐벡터가 4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각각 위에 해당되는 요 아이겐밸류 -3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가 여기 처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아이겐벡터가 같은데, 좀 신기하죠? 어떻게 아이겐벡터가 다 같지? 근데 각각에 해당되는 여기 1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는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도 숫자만 봐가지고는 잘 감이 안 오죠.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이겐벡터,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써보는 게 훨씬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아이겐벡터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식이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칼럼 벡터 형태로 됐던 거를 다시 수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기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하나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아이겐벡터, 세 번째 아이겐벡터, 네 번째 아이겐벡터 하나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맵을 쓰면 편하고, 근데 익스프레션 4는 2개의 아규먼트가 인풋이 필요하죠. 하나는 바꾸고 싶은 컬럼 벡터, 또 하나는 내가 관심 있는 큐빗들 2개를 적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원타임 펑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원타임 펑션을 쓰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첫 번째 아이겐벡터는 역시 싱글릿이었구나. 0, 1, 1, 0의 마이너스 컨비네이션이죠. 그래 싱글릿이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트리플릿이구나.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은 싱글릿과 트리플릿이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 거구나.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맵 대신에 지금 그러니까 맵에 이 기호를 써서 프리픽스 폼으로 바꾼 예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해도 되지만, 지금 보면 아이겐밸류 먼저 구하고 아이겐벡터 먼저 구했어요. 이걸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리스트가 아이겐 밸류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오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변수로 받으면 됩니다. 백, 이게는 둘인데 각각 아이겐 밸류 체크하고 아이겐 벡터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했던 거 반복을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아이겐밸류, 우리가 양자역학 공부를 하다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수없이 구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매트릭스로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수식으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다시 수식으로 변환을 하고,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동으로 해주면 편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물론 있죠. Q3는 그걸 지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주면 그 해밀토니안을 아예 그냥 그대로 매트릭스로 바꾸지 않고 그냥 proper values를 써주면 그냥 아이겐밸류 그냥 바로 구해줘요. 매트릭스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proper states 그러면 아이겐벡터들을 그냥 수식으로 보여줘요. 칼럼 벡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proper values는 아이겐밸류스에 해당되는 Q3 함수고, proper states는 매스메티카에 내장된 아이겐벡터스라는 함수를 대신하는 거고, 그다음에 proper systems도 있습니다. 아이겐시스템이라는 함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매트릭스로 바꾸는 것을 다 Q3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각각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확인하면 됩니다.
예, 이번에 설명드린 함수는 이 베이시스와 매트릭스, 그 다음에 expression 4의 조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응용으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걸 했는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뭐 아이겐시스템 이런 함수들 물론 굉장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매트릭스로 한번 중간에 변환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걸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게 proper values, proper states, and proper systems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